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5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정권 불법 수사 윤 축출에 성공한 문, 법치와 정의는 패배했다. 중앙일보는 결국 임기 못 채우고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 동아일보는 임기 도중 물러난 윤석열 산 권력 수사는 흔들림 없게. 한국경신문은 윤석열 끝내 사임 법치 대혼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매일경신문은 윤석열 사퇴한 검찰 정치권 길들이기에 맞서 상식 법치 지켜야 한다. 문화일보는 윤석열의 정치홀 씌운 여당과 충견 검찰총장 하마평. 한겨레신문은 사퇴한 윤석열 정치권 진출은 검찰 중립 부정이다. 경향신문은 정치행보 조직 이기주의 논란 남기며 중도 사퇴한 윤 총장. 한겨레 경향과 다른 신문의 논조가 차이가 큽니다. 윤석열은 박근혜 적폐세를 수사해 촛불 정부를 탄생시키는 1등 공신이었으나 영린을 건드린 죄로 토사구팽당한 꼴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아주 생물이라 대선 후보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그 자체의 정당성보다는 윤석열을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려는 윤석열을 쫓아내려는 정치적 의도 속에서 급속히 추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관련 한겨레신문은 미얀마의 5.18 한국의 역할을 묻는다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미얀마 군부와 합작하는 외국기업 14개 중 6개가 포스코 등 한국기업이다 지적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한국 기업들 이런 그 학살의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이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수자를 중단하고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 관련 한겨레신문은 변희수 하사 죽음 차별 혐오가 빚은 사회적 타살이다. 경향신문은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 혐오란 이름의 사회적 타살이다. 똑같은 논조로 지적했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본질적으로 본다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수결의 논리로 다수가 소수를 죽이는 이것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카디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카디시는 그동안 성스럽다, 이 신앙적으로 성스럽다라는 뜻인데 또 다른 뜻으로 다르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종교적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고 배제하고 학살까지 자행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체주의고 독재이고 야만인 것입니다. 김명수 관련해서 뭐냐면 올해도 사법 독립 노력, 김명수의 파렴치한 딴소리, 정말 딴소리 하고 있네요. 이 판사 탄핵 거래 파문과 관련한 거짓말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씨는 즉각 대법원장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법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면서 그 판결을 누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남북관계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평양 가는 도로 2개입니다. 5,800억 들여 또 만들 때 아니다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2018년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추진해온 문산 도라산 고속도로사 계속 추진하는 데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냉온탕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력목의식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국 등 외세 개입 없는 자주적 남북 교류가 필요합니다. 그런 원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선거에 소위 말하는 북풍을 이용하는 것인데 선거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통일이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전 국민의 희망 고문을 계속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는 것, 시간이 필요한 것, 이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추진해 가야 한다.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환상으로 통일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궐선거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오세훈, 박영준 승리는 야의 상식과 합리로 가라는 국민 요구다. 동아일보는 한 달 남은 보선 정치공학 아닌 비전 공유하는 단일화돼야 한다. 지적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정치는 상식과 합리보다는 힘은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고 진행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정치공학이 작동할 수밖에 없죠. 현재 국민의힘은 보수 정치 세력으로서의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말이죠. 한미동맹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미 동맹과 함께 중국 포위 눈치보다 끌려가는 외교가 안 된다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한미동맹을 통한 대중포위 전략은 신냉전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고 한반도 긴장과 전쟁 위기를 촉발시키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관련 조선일보 LH 직원은 땅 투자 말는 법이 있나? 라고 이제 반발했다는데요. 위아래 모두 뭐가 어때? 이런 식으로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는 변창흠 국토부가 LH 조사를 믿을 수 있나? 한국경제신문은 신도시 땅 투기 조사 핵심은 사전정보 악용 여부다. 벨기에신문은 LH 땅 투기 의혹 조사 감사원이 맡아야 한다. 경향신문은 LH 내부 정보 투기 의혹 철저 조사와 차단책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LH 사건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LH를 완전한 공공주택 건설 공기업으로 탈바꿈 시켜야 합니다. 이거 지금 뭐 집장 사는 거 국가가 이거 안 됩니다. 부동산 정책이 아닌 주거 정책, 주택 정책을 제대로 수립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집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집이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투기적 상품, 투기판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국민소득 관련 한국경제신문은 신한국병 이대로 3만 달러 덧 못 벗어난다. 이런 제목을 사설해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국민총소득, GNI가 2년째 감소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급등한 최저임금의 부작용이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이렇다는 건데요. 평균 국민소득 이게 뭐 중요합니까? 3만 불에서 4만 불, 5만 불 되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3만 불, 4만 불, 5만 불 됩니까? 이 평균 국민소득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리는 통계적 수치입니다. 70년대 초반까지 이 국민소득별 만약 1만 불, 2만 불, 3만 불, 10만 불 또는 뭐 5천 불, 1천 불 이런 국민소득별 계층별일 수 있죠. 국민인구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표시되는데 그 통계를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국민은 평균 1만 불 인생도 안 되는 겁니다. 3만 불이 되더라도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1만 불도 안 되는 거예요. 4만 불, 5만 불 되면 이 사람이 4만 불, 5만 불이 됩니까? 역시 1만 불이 안 되는 상황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오른다고 이렇게 난리치면 결국은 5만 불, 10만 불로 가더라도 최저임금을 묶어두면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 서민들은 1만 불 인생밖에 안 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우는 아이 떡죽식 재난지원금 국정 운영 능력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은 누가 울고 안 울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난 그 자체에 대한 지원금이에요. 재난이 뭐라 닥쳤으면 재난지원금 국가가 지급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의 존립 목적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필요한 거고 국가 예산이 필요한 거고 세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난은 공동체 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원금을 마련하지 않고 빚내는 것도 문제지만 선별적으로 나눠주겠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재난이 전 국민으로 닥쳤기 때문에 전국에 지급하고 결국 그 재난지원금을 탈세를 징수하고 부자들에게 또 소득이 높은 자들에게 재산이 많은 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그것을 충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선별적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 다양한 그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을 선별적 지원해서 그 불평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5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